네, 안녕하십니까. 발언작성팀의 강사 김영삼입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수력원자력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리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. 이 수리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었던 그런 어떤 그 연립방 정식이라든가 아니면 식을 세우는 활용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뭐 표 해석 문제,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게 될 건데요. 제가 이제 문제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,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킨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.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,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 거를 꼭 만드는 형태의 어떤 그만큼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일단은 첫 번째는 뭘 이제 볼 거냐면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 유추 문제입니다. 지금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수 유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. 이 모든 수 유추 문제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8번을 좀 볼게요. 8번. 8번을 보면 거기 이제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니까 지금 8, 6, 5, 11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2, 6, 1, 19, 그 다음에 7, 17, 4,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뒷부분에 이 8번, 9번, 10번 정도에 해당하는 형태의 부분들 중에서 갈수록 이제 수 유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형태의 수 유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떤 단순하게 곱한다든가 단순하게 더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답을 찾아내게 될 거냐면 숫자들의 관계들의 차, 곱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차를 한 다음에 곱한다. 뭐 더한 다음에 뺀다.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단순하게 뺀다, 단순하게 곱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한 다음에 뭐 더한다든가 더한 다음에 뭐 뺀다든가 이런 식까지 생각을 해주셔야지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8, 6, 5, 11이잖아요. 요것만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얘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확실해지죠. 어떻게 하면 19를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요.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8에서 5 나와 있고 11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8에서 6을 빼고요. 곱하기 얼마를 해요? 3을 합니다. 그럼 6이 되겠죠.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11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은 형태로 계산을 했을 때 같이 나오느냐 생각해보면 12에서 얼마를 빼요? 6을 빼요.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? 3.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? 19가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은 규칙이 된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답을 요구하는 10, 7, 4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? 10에서 7을 빼고 곱하기 얼마를 해? 더하기 3을 해서 곱하기 3을 해서 더하기 4를 하면 되겠죠.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겠어요? 얘 같은 경우에는 13.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? 13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 한다? 뺀 다음에 곱하죠.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. 그 11번부터 이제 뒤에 이제 몇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.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뭘 미지수로 세우고 그 미지수로 세운 거를 얼마만큼 식을 정확하게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주어진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자, 얘를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는 연주회와 전시회 관람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고 에너지부와 자원부라고 돼 있죠. 그 다음에 직원 모두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관람을 했고 두 부서의 직원 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에너지부와 자원부라고 돼 있어요. 그럼 에너지부와 자원부